경제 아나운서들의 개념 있는 토크, 경제톡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 번 더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고유림이라고 합니다. 음. 네, 오늘은 제가 또 다른 분 주제로 갖고 음, 와봤는데요.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흑수저 음. 성공 신화라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이분이 어디의 기업에 계신 분이죠? 일단은? 일단 구글 CEO라고 알고 계시면 글쎄요. 될 것 네. 같고요. 저도 사실 자세히는 음. 몰랐는데 조사하다 보니까 되게 멋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이야기 하나씩 음.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준비하신 저희가 브리핑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바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그러면 일단은 생애부터 짚고 그다음에 이슈들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준비했으니까 이야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함은 순다르 피차이라는 성함이고요. 1972년생으로 올해 52세라고 합니다. 인도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는 전기 기술자시고 어머니는 속기사였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제가 흑수저 신화라고 설명을 했던 것만큼 이분의 집안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 가뭄으로 한동안 물을 마시기도 좀 힘들었던 때가 있어서 지금까지도 습관으로 침대 옆에 물을 두고 잔다고 합니다. 피차이는 어린 시절에 다이얼 전화기, 냉장고 등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이 기계들에 하나둘씩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특히 전화기 덕분에 그의 뛰어난 암기 실력이 특출나게 주목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주변인들의 연락처는 물론이고요. 최근 연락한 곳의 전화번호까지 모두 싹 다 암기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부모는 아들의 이런 천재적인 암기력을 미리 알아보고 넉넉하지 않은 살림임에도 불구하고 대학까지 모두 지원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레구나타 피차이는 이제 기술자시니까 집에 돌아와서 일에 관한 어려움을 대해서 아들과 함께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대화에 기술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갖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공부를 해서 인도 공과대학교, 이 IIT라고 하는 대학교에 들어가는데요. 이 전공은 컴퓨터와 무관한 금속공학이었다고 합니다. 이 IIT라고 하는 곳은 인도에서 손꼽히는 공업 도시에 있는 대학이었는데요. 특히나 카라그푸르라고 하는 캠퍼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차이는 IIT 카라그푸르에서 매일 붐비는 열차에 몸을 실었다. 집에서 대학까지 24시간이나 걸렸다고 하는데 하지만 대학 생활은 인생에서 이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24시간이 집에서 걸렸는데 어떻게 통학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숙사 생활을 했을까요? 글쎄요. 제가 그거는 알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쵸. 일단은 그래도 그 열정이 조금 대단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IIT라고 하는 대학을 24시간 음. 걸려서 갈 정도로 가치가 있나 한번 봤더니 음. 인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IIT를 떨어지면 MIT를 가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아, 엄청난 위상의 대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조금 신기했는데 이곳에 입시하는 과정도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음. 이 수능과 같이 JEE라고 하는 시험이 있는데 물리부터 과학, 수학이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에서 한 대학교 1학년 정도의 난이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이도도 엄청 어렵지만 경쟁률도 심해서 이 학교에 들어가기 어렵고 또 들어가서도 정말 똑똑한 인재들이 많이 뽑혔기 때문에 상대평가에서 좋은 점수 받기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잘 졸업하고 성적을 우수하게 받은 학생들은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등이 이런 회사들이 내노라는 회사들이 모셔갈 정도로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돼서 이후에는 대학 시절을 보내고 스탠퍼드 대학교까지 가게 되는데요. 1993년에 이 IIT의 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했을 때 스탠퍼드 대학의 장학생으로 선발이 됐는데요. 아버지는 그때 자신의 연봉보다 비싼 1000달러, 약 한 한화로 133만 원 정도 되는 비행기 티켓을 흔쾌히 끊어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훗날의 피차이는 당시 대부분의 부모들처럼 우리 부모님도 넉넉지 않은 형편에
자식들을 위해서 인생의 많은 부분을 희생해 줬다. 그래서 부모님이 벌어들인 수입의 대부분이 본인과 이제 동생의 교육비로 들어가서 정말 감사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차이는 스탠퍼드 대학에 처음 이제 들어가서 또 컴퓨터에 아무래도 매료가 됐다고 해요. 그 전에 IIT에선 금속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아마 컴퓨터에 대한 매력을 새로 발견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피차이는 2022년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는 대학 시절에 이제 들어가니까 줄지어 있는 컴퓨터를 보고 이제 가슴이 뛰었다. 이런 인터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스탠퍼드 대에서 재료공학 석사 과정까지 인수를 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제가 조사했던 일론 머스크, 그리고 샘 올트먼, 그리고 우리 구글 CEO까지 다 스탠퍼드 대학을 음. 다녔는데, 이분만 유일하게 졸업을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나머지 두 분은 사실 음. 중퇴를 하고 창업에 음. 뛰어들었는데, 이분만 유일하게 중퇴 안 하고 석사까지 받으신 점도 음. 조금 재밌게 음. 조사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부 자체에 처음부터 좀 소질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쵸. 어릴 때부터 암기력이 뛰어나니까 음. 제가 부모였어도 없는 형편이지만 투자를 어. 많이 했을 것 근데 같아요. 집안이 어쨌든 잘나셨던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쵸. 부모님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 주신 거네요, 힘들었지만. 맞아요. 이 음. 재능을 보고 아깝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음. 덕분에 조금 날개를 달고 지금까지 자리를 그쵸. 했지 그쵸. 않을까라는 그런 게 생각이 좀 중요한 것 들고요. 같습니다. 네. 음. 또 인도라고 하는 곳이 음.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교육열도 엄청 아, 나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 부분도 조금 조사를 어. 해봤는데요. 조금 재밌었던 점이 음. 저희가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 1위를 차지할 때였는데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도에서만 2위를 차지했다고 음. 하더라고요. 그때는 인도의 이 대치동이라고 할 수 있는 코타라는 도시에 다룬 드라마가 개봉을 했는데 음. 이 드라마가 1위를 차지하는 바람에 오징어 게임이 2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코타라는 도시를 조금 보면요. 16만 명이 입시생으로 있고요. 또 학원만 100여 개, 그리고 학생 기숙사는 3천여 개가 밀집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입시 공장인 도시인데 이곳으로 입시 유학을 가기 위해서 서울에서 부산 거리에 한 5배 정도 되는 거리를 오가는 학생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만큼 인도에 있는 분들이 IT 쪽에 많이 진출을 음. 하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의 좀 천재적인 학생이 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인도 쪽 분들이 왜 네. 이쪽 분야에 조금 기술이 뛰어날까요? 뚜렷한 이유는 음. 없나요, 혹시? 사실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뚜렷한 이유라기보다는 이런 교육열과 교육열 또 쪽으로. 네, 지정학적인 이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동양에 조금 더 가깝지만 음. 인도는 어떻게 보면 동양도 가깝고 또 유럽권이랑도 되게 가깝기 가까워서 때문에. 좀 영어를 잘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음. 진출하기 쉽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도 좀 음. 전해졌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사실 음. 인도가 교육열이 그렇게 세다라는 거는 좀 잘 몰랐고 음. GDP적으로는 그래도 상당히 이제 순위 상승에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인도에 관한 경제도 이런 인재들 때문에 좀 좋게 보게 된 것들도 있는 것 음. 같아요. 그래서 인도 쪽에 이제 투자 관점으로도 좋게 가져가는 그러한 시선도 시장에는 있어서 저도 그때 공부를 한번 해봤는데 아직은 개발도상국이잖아요. 근데 인구가 굉장히 많고 그 인구들 중에 인재도 많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굉장히 젊은 층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음. 우리는 최근에 고령화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산업에 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는데 그런 면에서도 인도에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두가 되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순다르 외에 인도 출신의 IT 계열 사업가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이 네. 있는지? 이제 IT 쪽으로도 많이 음. 가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도 분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을 되게 많이 음. 하시더라고요. 특히 최근 기사를 보면 미국 대학교에도 많이 갔는데 지금 성공하신 분들 네 분을 조금 꼽아 보자면요. 첫 번째로 좌측 상단에 있는 분이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CEO니 사티아 나델라라고 하는 분이고요. 바로 우측에는 IBM의 CEO 아르빈드 크리슈나라고 하는 분이고요. 음. 그리고 좌측 하단에는 이제 전 CEO긴 한데요. 트위터의 CEO였던 파라그 아그라왈이고 마지막으로 우측 하단에 있는 분은 라즈 수브라마니암이라고 하는 페덱스의 CEO이자 대표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말 쟁쟁한 엄청난 기업들의 CEO를 인도 분들이 조금 선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음. 천재가 좀 많은가 봐요. 맞아요. 천재도 많고 또 그런 기회도 잘 잡는 음. 인도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그 히스토리를 좀 계속 듣고 싶어요. 순다르 히스토리 한번 계속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제 순다르 히스토리를 넘어가자면 이제 음. 구글 입사 전으로 조금 살펴볼까 하는데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나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 공정 회사인데요. 경쟁사 대비 반도체 공정의 전 분야에 두루두루 걸쳐 있는 점유율도 높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이제 일을 하고 2002년에는 펜실베니아 대학교 왓슨 스쿨에서 MBA도 이제 취득했다고 하는데요. 이때는 조금 놀라운 게 경영학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경영학과 공학 이 두 분야를 다 이제 아우를 수 있는 분인 것 같은데 이후에는 맥킨지라고 하는 이 컨설팅 그룹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실 맥킨지라는 회사가 컨설팅 분야에서 거의 1위가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보면 문이과에 이런 재능이 다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음. 사실. 근데 이렇게 맥킨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이제 공부를 한 것도 2004년에 구글에 합류하는 초석이 된 것 같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제 구글에 입사를 하게 됐는데요. 구글 입사는 2004년 4월 4일입니다. 하지만 이때 면접에 있어서 조금 귀여운 썰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이 2004년 4월 1일, 이때가 면접 날이었다고 합니다. 혹시 4월 1일 하면 어떤 날이 떠오르시나요? 만우절이 생각이 그쵸? 나는데요. 음. 인도도 만우절 문화가 있었나 봅니다. 그때 피차이가 구글 면접을 본 날 공교롭게 지메일 서비스도 출시를 했는데 그날도 역시 2004년 4월 1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메일은 1기가바이트를 제공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다른 무료 이메일 서비스 용량이 10에서 20메가바이트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1기가라고 하는 거를 순타르는 조금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음. 그래서 피차이는 처음 지메일 용량을 물어보는 이 면접 질문을 듣고 에이, 만우절 기념으로 거짓말 하시나 보다 하고 좀 웃고 넘겼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때 지메일에 대한 대용량 서비스를 열었다고 해서 놀랐다고 하는 이런 인터뷰 기사가 있었고요. 피차이는 이런 지메일을 보고 파괴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 문화에 조금 매료돼서 구글 입사를 더 조금 결심했다고 하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순다르의 역량이 막 펼쳐지는 구글 입사 썰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부서는 구글 검색 툴바를 만드는 상황이었습니다. 피차이가 구글에서 처음 배치된 부서가 웹브라우저 업계에서 독점하던 인터넷 익스플로어용 구글 검색 툴바를 만드는 곳이었는데요. 하지만 2006년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을 견제하기 위해 IE의 기본 검색 엔진을 자사의 검색 서비스, 이 빙으로 지정을 하면서 구글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해요, 당시에. 음. 하지만 구글 검색 엔진 대신 MS 검색 엔진을 쓰면 구글 검색 방문자가 좀 급감하는 이 위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때 피차이는 검색 툴바 매니저로서 역할을 하며 PC 제조사에 방문을 해서 구글 방문 툴바의 유용성을 널리 알리고 또 이를 제조사에 PC에 기본 탑재하도록 설득에 나섰다고 합니다. 구글 툴반의 인터넷 익스플로어와 모질라 파이어폭스 등 다른 이 웹 브라우저들에 탑재되고 널리 배포가 덕분에 됐다고 하는데요. 구글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시장 점유율이 그 당시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피차이의 노력 덕분에 구글 검색의 점유율이 빙에게 이제 크게 잠식당하는 이 불상사는 막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처음에 입사를 하고 나서부터 벌써 좀 큰 업적들을 세운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피차이의 위상이 이때부터 좀 올라간 음. 걸로 보이고요. 그 위에 이외에도 업적들을 조금 보자면요. 저희 되게 많이 쓰는 크롬 아 있잖아요. 크롬 지금 네. 점유율도 되게 높대요. 맞아요. 사실 저희 나라는 뭐 네이버를 많이 쓰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크롬을 정말 많이 음. 쓰고 있다고 합니다. 피차이는 이후에 구글이 인터넷 검색 시장과 광고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웹 브라우저 시장까지 진출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구글 자체 웹브라우저 개발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 음. 경영진들을 좀 공략에 나섰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게 쉽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처음에는 뭐든지 좀 큰 음. 모험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경영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
IE가 윈도우 운영체제 기본 탑재라는 이런 이점을 부각을 해서 경영진들 설득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레리 페이지 구글 공동 창업자가 피차의 말을 듣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나섰고요. 2008년 9월에 드디어 구글의 웹브라우저인 크롬이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빠른 속도와 웹 표준 준수, 그리고 간결한 사용자 환경, 그리고 지속적인 업데이트 등 정말 큰 장점으로 크롬이 빠르게 시장을 확장을 해 나갔는데요. 출시 4년 뒤인 2012년 4월, 크롬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올해 기준의 전 세계 크롬 사용자는 34억 5천만 명에 달한다고도 해요. 아까 음. 지영 선배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도 어마무시한 것 같습니다. 이 크롬을 그럼 개발을 하셨던 업적이 가장 큰 업적이었겠네요. 네, 그 업적들도 참 많은데 음. 그중에서도 좀 손꼽히는 업적인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현재까지도 그 위상이 이어지고 음. 있으니까 이 피차이가 음. 좀 CEO까지 가는데 한 음. 걸음 더 좀 쉬워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럼 생각이 다른 듭니다. 업적들도 혹시 좀 우리가 눈에 띌 만한 기억에 남을 만한 업적들도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조금 더 살펴보면요. 제가 PPT로 나와져 한번 있는데, 볼게요. 네, 네. 좌측 상단에 초록색 귀여운 아, 캐릭터 아시죠? 네, 안드로이드네요. 맞습니다. 네. 이 안드로이드도 순다르가 개발을 했다고 아,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구나. 모든 저희의 음. 운영 체제를 개발한 것 같은데, 안드로이드의 성공 가능성을 조금 일찍 알아본 이 음. 피차이가 안드로이드 OS라는 구글만의 독보적인 생태계를 구축해 나섰다고 합니다. 잘했다. 그쵸.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시장을 보면 전 세계 190개가 넘는 음. 시장에서 한 약 25억 명의 월간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도 있고 또 구글 드라이브, 그리고 구글 음. 지도, 구글 애드워즈 등 구글로 시작하는 우리의 많은 서비스를 그거를 피차이 덕분에 하셨구나. 네. 시작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피차이의 일대기를 조금 한번 아, 정리해보고자 네. 표도 제가 갖고 왔는데요. 앞서 계속 얘기했던 크롬 론칭까지가 2008년이고요. 2012년 먼저 살펴보시면 구글 부사장으로 승진을 했다고 합니다. 음. 그러고 2013년 3월에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대부로 불리던 앤디 루빈이 사임을 하자 그 후임자로 임명이 됐고요. 2014년 10월에는 구글 제품관리 수석 부사장까지 임명이 됐습니다. 또 2015년 8월에는 피차이가 구글의 CEO까지 취임을 했고요. 이는 유색인종 중 최초의 이 CEO라고 합니다. 그만큼 조금 더 의미가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이어서 2019년 12월에는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의 CEO로 한 단계 더 성장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보니까 그 일대기가 진짜 딱 눈에 띄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이 어쨌든 흙수저에서 시작을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까지 올라왔으면은 정말 똑똑하시고 그 본인 자체의 재능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또 인정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와, 훈장까지 받으셨네요. 그러면 저희가 남은 이야기 한번 이슈 관련해서 좀 최근 이슈들 좀 다뤄보면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최근 이슈로 어제도 올라왔던 기사 관련 내용인데요. 이 이슈 많이들 보시고 또 우려도 했을 것 음.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독점과 관련된 법적 도전이라고 키워드를 뽑아봤는데요. CEO 재임 중에 구글은 여러 차례 이 독점 관련 법적 도전에 직면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법무부가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구글이 불법적으로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좀 제안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웹브라우저 크롬의 매각을 추진까지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 8월에는 구글과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법무부가 승소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와 같이 크롬 매각 요구까지 나왔다고 보이는데, 법무부는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에 따른 폐해를 완화하기 위해서 구글의 사업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좀 맞아요. 고안했다고 합니다. 사실 법무부는 아이폰의 iOS와 함께 전 세계 스마트폰 이 양대 운영 체제인 구글의 안드로이드도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요. 사실 여기까지는 되지 않았다고 해요. 음. 사실 안드로이드까지 매각을 하게 되면 구글 입장에선 정말 심각해질 것 같은데요. 크롬 역시도 조금 매각하게 되면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이제 크롬이라고 하는 구글의 점유율은 90.9%까지 달한다고 하는데 음. 이 크롬이 구글 검색 이용하는 통로인데 이걸 막아버리면 구글 음. 입장에서 그쵸.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힘들지 않을까. 그쵸. 그쵸.
이거는 좀 크게 사업 구조상의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아서 어떻게 네. 대처를 하고 있던가요? 이쪽에서는? 사실 이게 어제 나온 기사라 대처에 음. 대해서는 크게 안 나는데 모르죠. 네. 예, 제가 찾아봤던 기사 중에선 이제 10월 달 기사가 있더라고요. 음. 10월에도 피차이가 구글 CEO가 독점 판결에 대해서 불복을 하겠다고 최초로 이 음. 공식 석상에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회사 입장에서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항소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쵸. 음. 이렇게 되면 최근 검색 시장이 구글 말고도 오픈 음. AI의 챗 GPT, 뭐 MS의 빙 음. 같은 것들이 점유율을 높여가기 때문에 음. 시장에서 좀 약세를 보일까 봐 음. 조금 더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음. 같아요. 그리고 또 리더십 논란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논란일까요? 나 이제 피차이의 업적을 보면 계속해서 좀 순항을 이어왔을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도 사실 내부에서 잡음, 노이즈도 있었다고 음. 합니다. 첫 번째로 리더십은 부정적인 견해들이 한 두세 가지 보이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피차이가 사람은 정말 좋은데 약간 결단력이 부족한 성향이다라는 성격도 나왔고 피차이의 리더십 때문에 구글 내에서 분열과 반발도 심하다고 했는데요. 내부 불만이 집약적으로 나타난 건 이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파이 인수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글 경영진들은 오랫동안 아마존에 대항한 열쇠로 이 쇼피파이라고 하는 업체를 인수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피차이가 되게 오랜 고민 끝에 음. 쇼피파이 값이 너무 비싸다라고 결정을 하고 결국 인수를 안 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요. 근데 아. 그 사이에 쇼피파이 주가가 10배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내부 경영진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밖에 없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사실 결과적으로 따지자면 그렇고요. 또 인사 결정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좀 신중한 게 아닌가 하는 음. 비판도 있었는데요. 지난 2018년 법률 고문이었던 켄트 워커를 글로벌 수석 부사장으로 승진시켜서 공석이 된 자리를 1년 뒤에나 이제 채웠다고 음. 합니다. 사실 그것도 새로운 인물을 뽑으려고 1년이나 기다렸던 게 아니라요. 또 1년 전부터 후보 목록에 있었던 구글 법무팀 소속 직원을 뽑았다고 해서 이 부분에 있어도 조금 일 처리가 그렇네요. 네. 네. 느린 게 아닌가 하는 음. 잡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리더십 논란까지 들어봤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이제 지나가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야기 또 네. 준비한 거 있어서 그 얘기만 좀 들어보고 오늘 경계톡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마지막으로 있던 거는 조금 따뜻한 이슈를 갖고 그래요? 왔는데요. 한번 마지막에 훈훈하게 우리 따뜻하게 좀 마무리를 해 볼까요? 네. 네. 사진에서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가족. 이제 가족 이야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피차이의 왼쪽 편에 있는 분이 부인분이신데요. 부인분과 사이가 정말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음. 피차이의 이런 업무 능률이 이 돈독한 가족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하고요. 또 우측 편에는 이더리움이 보이는데요. 이 이더리움을 가지고 이제 아들에게 좀 음. 교육을 할 때 이더리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시장에서 가능성이 보일까 직접 생각을 하게 음.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음. 부분 이슈를 조금 갖고 왔는데요. 좋습니다. 음. 가족 관계도 그러면 이제 따뜻하게 좋으신 거네요, 가족적으로는. 네. 음. 그래서 신짜이가 생각하는 음. 게 이 워라밸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네. 의외네요. 그래서 집에서 조금 집안일도 같이 많이 하려고 하고 음. 좀 크라켓이라고 하는 음. 스포츠를 스포츠. 취미로 네, 네. 즐기면서 아들과 잘 늘어진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쭉 오늘 이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이 사람의 일상을 보면서 느끼신 점 좀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이제 제가 일론 머스크랑 그리고 샘 몰트먼까지 조사를 했었는데 항상 이제 백인의 조금 엘리트 코스를 음. 밟아오던 분들을 조사하다가 이번에 인도의 좀 유색 인종의 음. 일대기를 보니까요. 우리나라랑도 조금 많이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음. 사실 이 교육열에서도 치였고 그쵸. 인도라는 먼 나라에서 이제 미국까지 온 이 순환기를 보면서 되게 존경할 만한 부분이 음. 많겠다. 또 회사 내부에서 잡음도 있었지만 어쨌든 단기간 안에 음. 젊은 나이에 CEO까지 올랐다고 한 점이 우리나라의 좀 인재들에게도 음. 희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오늘 경계톡 또 새로운 인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렸고요. 저희 또 시간 관계상 오늘은 좀 여기서 빠르게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다음번에 또 새로운 인물로 저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